모두가 조선의 승리를 확신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 제산대군은 모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나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불러올 피바람을 예고하듯 연회장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는데요. 오늘은 마침내 시작된 조선과 명나라의 운명을 건 요리 대결. 그 숨 막히는 세 번의 승부와 그 속에 숨겨진 인물들의 처절한 암투를 원작과 예고편을 통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폭군 이연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나라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명나라 사신단의 압박으로 국군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우리 왕 이연의 머릿속은 온통 연지영과의 미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연지영이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연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여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운종과 방앗간으로 향할 때 부디 평민의 오신자의로 갈아입어야 한다면서 마치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기다리는 신랑처럼 들뜬 표정으로 연지영을 기다리던 이연의 모습 다들 기억하시죠? 저작거리를 함께 거닐며 백성들의 삶을 구경하는 동안 이연의 얼굴에서는 한시도 설렘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나중에 연지영이 미래로 돌아간 후 그녀를 그리워하며 망운록에 달게 되는 그 아름다운 놀이개를 선물하는 장면은 이미 정해진 슬픈 결말을 알고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7화 예고편을 보니 이연의 사랑은 더욱 맹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마지막 3라운드의 승패를 결정지을 비장의 무기, 압력솥을 구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던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을 찾아가는 그 멀고 험한 길에 내가 동행해야겠다. 을 외치며 굳이 따라 나서는 모습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물론 얼마 걷지 않아 지쳐서 헉헉대는 모습은 우리만의 비밀로 해야겠지만요. 이처럼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며 연지영과 함께하려는 이연의 귀여운 직진 본능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설레는 장면들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요리 대결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원작과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제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래 원작 소설에서의 첫 번째 시제는 네 발 달린 짐승이었지만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고기 요리라는 훨씬 더 창의성을 요구하는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진검승부였죠.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명나라의 요리사 당배경이었습니다. 사천 요리의 대가답게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수주유편을 선보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얇게 저민 최상급의 고기를 지독하게 맵고 알싸한 국물에 살짝 데쳐낸 뒤 그 위에 팔팔 끓는 뜨거운 기름을 칙 소리와 함께 부어 향을 폭발시키는 요리인데요. 그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강렬한 마라의 향기는 순식간에 수라간 전체를 뒤덮으며 조선 요리사들의 기를 단번에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연지영. 그녀는 잔뜩 긴장한 엄봉식 숙소에게 조선 땅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요리를 제안합니다. 바로 원작 소설에서도 등장하여 독자들의 침샘을 자극했던 베프 부르기뇽이었죠. 최상급 소고기를 레드 와인에 넣고 오랜 시간 푹 졸여서 만든 프랑스식 갈비찜.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이 요리에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선 땅에 레드 와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었죠. 모두가 절망하며 패배를 직감하던 바로 그 순간 수라간의 공식 주당이자 엄봉식 숙수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신막진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자신이 비장의 무기처럼 몰래 숨겨두고 아껴왔던 쌀머루주를 들고 나타난 것이죠. 서양의 와인 못지않은 깊은 산미와 풍미를 가진 이 쌀머루주가 더해지면서 연지영의 베프 부르기뇽은 마침내 완벽하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깊고 진한 풍미의 서양식 고깃찜에
명나라 사신단은 물론 폭군 이영과 까다로운 조선의 신하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1라운드는 조선이 먼저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강목주는 자신이 총애하던 맥만수가 당연히 자신의 편에 서서 연지영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최소한 방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의 요리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와 수락한 팀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화된 맥만수는 결국 강목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완벽한 팀 수락안의 일원이 되어 승리에 기여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머지않아 맥만수 자신의 목을 죄 또 다른 비극의 복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두 번째 대결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시제는 바로 알지 바꿀력, 즉 서로의 대표 요리를 바꿔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작의 면 요리 대결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의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응용력을 시험하는 고난도의 주제였죠. 명나라에서는 화려한 칼 솜씨를 자랑하는 아비수가 나서 조선의 대표적인 궁중요리 너비아니에 도전하게 됩니다. 반면 조선의 수락안에서는 과거 사천으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엄봉식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명나라 음식들을 떠올리며 고심하다가 육화에서 연지영과 이연이 그토록 공들여 만들었던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비장의 메뉴는 바로 라즈지.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라즈지가 아니었습니다. K푸드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맵단짠의 공식을 완벽하게 활용한 한국식 양념치킨 스타일의 라즈지를 선보인 것이죠. 명나라 요리사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음식이 나오자 그저 맵게 튀긴 닭 요리일 뿐이라며 내심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삭하게 튀겨진 닭고기 위로 윤기 흐르는 맵고 달고 짠 소스가 완벽하게 버무려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주얼과 맛의 요리가 펼쳐지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승부였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요리를 훌륭하게 재해석하여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죠. 문제는 바로 그때 터졌습니다. 경합 전 명나라 사신 우곤이 만약 평가가 동수일 경우 전하와 내가 모두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최종 평가를 받자라고 제안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 그 순간 심판의 자리로 나선 인물은 다름 아닌 제산대군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이영과 수락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누구도 제산대군이 조선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산대군은 모두의 그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검은 야심을 능청스러운 미소 뒤에 완벽히 감춘 채 세상 가장 어리숙한 표정으로 명나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는 조선의 충격적인 패배로 돌아갔고 경기는 다시 1대 5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산대군의 두 얼굴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명운을 결정할 마지막 3라운드. 시제는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 이 주제만큼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명나라는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최고의 요리사 공문내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온갖 진귀한 식재료를 며칠 밤낮으로 고아내는 황실 최고의 보양식, 불도장을 선보였습니다. 그 압도적인 비주얼과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농후한 향기에 이번에야말로 조선이 패배했다며 모두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연지영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삼계탕 하나를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공문내는 연지영이 고작 삼계탕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다른 명나라 요리사들과는 달리 연지영이 만들어준 마카롱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몰래 품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구조와 원리를 연구할 정도로 지독한 학구파였는데 그런 그가 이런 중요한 승부에서 평범한 삼계탕을 내놓다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삼계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과학기술과 연지영의 지혜가 담긴 두 가지 기적의 비책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비책은 구중구포 흑삼이었습니다. 연지영은 평범한 인삼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삼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인삼의 약효와 풍미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흑삼을 만들어 재료의 격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비책은 바로 미래의 조리도구 압력솥이었죠. 그런데 이 압력솥을 구하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제산대군이 연지영과 이연의 뒤를 쫓아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명나라가 삼계탕 정도는 가볍게 이길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변수마저 없애버리려는 그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략이었죠. 자객들의 칼날이 연지영을 향해 쇄도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이연이 그녀를 구해내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춘생에게서 겨우 얻어낸 이 미래의 조리도구는 며칠을 꼬박 고아야만 제 맛을 내는 불도장의 깊은 맛을 단 몇 시간 만에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시식의 시간. 평범한 삼계탕인 줄 알고 무심코 국물 한 숟가락을 뜬 심사위원들은 입안에서 폭발하는 상상 초월의 깊고 진한 맛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료를 과학적으로 재창조하고 기술로 시간마저 지배해버린 이 혁신적인 요리 앞에 명나라의 화려한 불도장은 결국 초라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라운드는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 최종 스코어 2대1로 조선은 명나라와의 길고 긴 요리 대결에서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피말리는 요리 경합은 조선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끝일까요? 제산대군의 배신으로 궁궐 안의 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연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연과 연지영은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주방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7화. 정말 역대급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본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